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제2차 확산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추세가요, 지금 보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안전 추구형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보험으로 질병수술비 보험이 가입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질병수술비 보험, 어떻게 하면 전문가처럼 찐 제대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나도 전문가처럼 보험 가입하기 시리즈 제3탄으로 질병수술비 플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트마플랜 ABC 시간에도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상품 비교란 주제로 전체적인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보험 준비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보험플랜 119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수술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걸까요?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실비 보험만 달랑 들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수술비 보험은 이 실비 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추가를 위해서 중대질병 수술 그리고 간단한 시술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질병수술비 보험, 어떻게 하면 전문가처럼 똑소리 나게 가입할 수 있을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나도 전문가처럼 보험 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1 때 제가 심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리즈 2 때는 3대 질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전문가들은 질병 수술비를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질병 수술비도 보험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횟수 또 동일한 명칭인데도 보험사마다 다르게 그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그래서 전문가처럼 질병수술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질병수술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장자산을 제대로 준비하자는 차원인데요. 이 보장자산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크게 실손의료비, 진단비, 그다음에 수술비가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걸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은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우선순위로 일단 전문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실손의료비를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만 있다면 우선 난 실손이 없다 그러면 실손부터 먼저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위가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왜 필요하냐면 치료 전반적인 비용을 보완해 준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치료 재반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또
치료 이후의 향후 치료, 검사에 대한 비용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 중요한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것, 그런 중대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일시적인 그 영업활동, 소득활동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거나 또는 그런 치료 과정에서 직업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생활비 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금 대비를 위한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네. 이러한 실손과 진단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왜 필요하냐면 특히 이 수술비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요. 실손에서 자기부담금이 장기 치료가 되다 보면 너무 커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손 그러면 걱정하시는 게 매년 보험료가 올라요. 이걸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노후에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제2의 실손 부분으로 수술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실손, 진단비, 수술비인데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전문가가처럼 보험 들기 질병수술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실손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의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입원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통원은 통산적으로 30만 원, 일일 통원 한도가 3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래치료비를 25만 원, 처방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거기에서도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런 치료를 여러 차례 한다든지 또는 통원 치료했을 때 고액의 검사, MRI라든지 PET-CT라든지 이런 고가의 검사를 하게 되면 하루 통원 한도 금액을 오버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담이 생기는 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최근에는 통원 치료로 동결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한도 30만 원만 밖에 안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병수술비입니다. 또 하나 실손의 걱정은 해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보험료 인상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5만 원, 7만 원인데 65세, 70세 되니까 20만 원, 30만 원 예상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됐죠.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면서 유지에 대한 부담이 돼서 해약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2실손으로 질병수술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진단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단비는 딱 한 번 받고 끝나요. 그래서 재발이 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진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받는 보장 횟수 대비 보험료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진단비는 대개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큰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있죠. 치액 진단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실손과 진단비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질병수술비라는 겁니다. 질병수술비는 매번 수술 받을 때마다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실손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2의 실손으로 가능하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다 보장이 된다. 그래서 진단비보다도 보장받을 확률이 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단비보다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지금의 의료기술 발달 추세로 봤을 때 점점 더 통원치료 또 입원보다는 통원치료가 굉장히 대세가 되기 때문에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병수술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주로 가입하는 질병수술비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 표로 제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한국인 사망 원인을 주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암, 그다음에 심장,
뇌혈관. 요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1위는 암, 2위가 순환계 질환인 뇌하고 심장, 그리고 3위가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런 게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 수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겠죠. 네.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순환계 질환에 있어서도 또 세부적으로 그 원인을 보면 1위가 뇌혈관 질환 사망, 2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입니다. 그리고 3위가 부정맥, 4위가 심부전, 그리고 고혈압 순입니다. 대개는 이 1, 2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사망 원인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잘 많이 가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한 수술비 준비는 별로 없으세요. 이거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부정맥이나 심부전은 허혈성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큰 심장질환 수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제대로 가입하면 이 부분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거를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질병수술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질병수술비 가장 기본, 가장 큰 거는요, 질병수술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보장담보예요. 가장 큽니다. 이 안에 2대, 5대 종수술비, 뭐 100일 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크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장 비싸요. 근데 보장 금액은 너무 보험사도 부담이 되니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밖에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것들은 좀 고액 수술비가 나오니까 크게 해주기 위해서 2대 수술비라는 걸 보험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허혈성에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게 안 돼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게 뇌질환, 심질환 수술비예요. 상해로 인한 뇌, 상해 사고로 인한 심장까지도 해주고 양성 종양 수술도 해주는 게 뇌질환, 심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게 제일 큰데 이거는 관열과 비관열을 좀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관열, 비관열 구분을 안 하고요. 근데 이 2가지만 걸리면 상관없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거 2대 질환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는 걸 또 운영을 합니다. 신체 부위, 뇌, 심장, 간, 폐, 콩팥 이렇게 5가지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 5가지는 별도의 또 보험료 부담을 하면 수술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관열과 비관열을 나눕니다. 그래서 비관열은 관열 수술비 보장 금액의 50%만 해줘요. 비관열은 50%만 해준다. 이거를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5대 기관은 최초 1회만 해주는 것도 있고 연간 1회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큰 게 종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 종수술비는 1종부터 2, 3, 4, 5종 수술비까지 있습니다. 전에는 생명보험 쪽에만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손해보험 쪽에서도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수술비는 수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1종은 작은 수술, 5종은 큰 수술. 큰 수술이니까 주로 뇌나 심장과 관련된 개두, 개흉, 개복 수술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 1에서 5종 수술비는요, 2종 일부부터 3, 4, 5종은 관열이에요. 그래서 종수술은 관열과 비관열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5종일수록 관열이고 관열일 때만
보장 금액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특정 수술비라고 해서 100일 대, 70일 대, 64대, 20일 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이 중에 100일 대 수술비를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수술비, 특히 100일 대 수술비는요, 관열, 비관을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술 시마다 해줍니다. 네, 매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가장 범위가 크죠. 그 보장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네, 가장 밑에 있는 가장 큰 부분으로 선택하셔도 차선책으로 가장 좋다. 예. 특히 물론 손보에는 100일 때보다 큰 112대 수술비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2천만 원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보장 금액도 가장 크고 종류도 가장 큰 100일 때를 제가 이제 오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100일 때라는 건 정말 101가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그중에 10대, 가장 고액인 당뇨, 심장, 고혈압, 뇌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2대나 5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맥류, 기관지, 입원부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대동맥까지도 다 포함한다. 관열, 비관을 구분하지 않는다. 100일 때 중에 27대에는 갑상선, 안면신경장애, 동맥경화증, 폐렴, 녹내장, 폐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부갑상선 질환과 양성종양까지 최고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00일대에 있는 27대는 10대하고 27대를 합쳐서 폐질환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일부 5대 기관에서는 면책이나 50% 지급만 되는데 이 100일대에서는 폐도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 그 다음 21대에도 보면 추간편 장애라든지 각종 양성 종양이 최고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41대는 이제 생활질환, 답이 많이 발생되는 건데요. 관절염, 그 다음에 뭐 여성 생식기, 그 다음 비뇨기 예통, 남성 생식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양성 종양들을 최고 1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요실금까지도 보장해 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내장인 경우에는 최고 30만 원, 치액인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한쪽당 30만 원이니까 양쪽을 다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할 수밖에 없으니까 60만 원을 수술 시에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일대 다음에 제가 또 중요시 생각하는 건 21대입니다. 100일대와 20일대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장 금액을 수술 시에 더 받겠다 그러면 21대를 추가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일대에 있는 10대, 여기에 있는 것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역시 당뇨, 심장, 고혈압, 뇌혈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녹내장까지도 포함돼서 최고 500이다. 21대 있는 것과 중복이 된다. 그리고 담석증이라든지 편도염, 축농증이 최고 150만 원, 그리고 백내장과 치질의 최고 30만 원 이렇게 동시가입 및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문가는 그래서 100일대와 20일대를 동시에 가입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수술비는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종수술비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질병 수술비 100일대, 20일대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수술비에 대해서는 일종 같은 경우 하지 정맥류라든지 안검 하수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 일종이 있으면 10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3, 4, 5종은 주로 관열 수술로 100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또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가입하는 질병 수술비
보장은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 100일 때, 20일 때 항목별로 얼마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뇌혈관 질환 수술 받으면 얼마를 받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부분을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형 건강체가 가입하는 종합형 플랜으로 하면은요. 100일 때를 1,000만 원, 20일 때 500만 원, 종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하고 허혈성 각 2,000만 원, 5대 기간 3,000만 원, 5대 기간 양성 증량 50만 원, 질병 수술비 30하고 백내장 제외한 질병 수술비 30, 그다음에 신인공관절 질환 수술비 150을 이렇게 가입을 하면요. 뇌혈관 관여 수술할 때 7,560만 원을 받습니다. 네. 진단비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뇌혈관 수술, 자, 진단만 받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까지 가요. 그랬을 때 7,560만 원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100일 때, 20일 때 5종 뇌혈관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여기서 다 합산해서 7,5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녹내장인 경우에는 1,2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당 1,260이니까 양쪽을 한다 그러면 2,520만 원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비관절 수술 협심증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을 했다. 그러면 4,8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양쪽을 모두 한다 그러면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만 있으면 안 되는 것, 부정맥과 신부전인데요. 100일 때, 20일 때 종수술비를 다 갖고 있으면 이 수술을 받을 때 관열은 5,560만 원, 비관열은 2,8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갑상선 양성 종양 시에는 810만 원입니다. 그리고 편도염이 320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하면서 내시경으로 위 용종 제거를 많이 하시죠? 위 용종이 210만 원 수술 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용종도 수술이기 때문에 위 용종 시에 100일 때 그다음에 2종 질병 수술비에서 모두 합산하면 21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 용종뿐만 아니라 대장 용종 내시경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난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나는 뭐 50 받았어. 자, 제 전문가처럼 가입하는 질병 수술비를 준비하시면요. 대장 용종 내시경 시에 1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장애 시에는 240만 원. 그다음 갑상선 결절 시에는 무려 1,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 또는 갑상선 폴립, 갑상선 양성 종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럴 때 1,190만 원을 받는다. 특히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금감원에서도 이건 수술로 인정한다. 그래서 1,19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100일 때 수술비를 왜 또 준비해야 되냐면 관열과 비관열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수술들이 비관열화되고 있어요. 자, 담낭 종양이 있는 환자예요. 근데 2018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이게 고주파 열치료로 종양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관열이에요. 이거 100일 때에서 구분 없이 보장해준다. 자, 녹내장 결막하에 스텐트 삽입하는 거 2018년 7월에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비급여겠죠. 그래서 실손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커집니다. 근데 수술비 준비하면 이것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정 맥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레이저로 주로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비관열이지만 보장받을 수가 있다. 앞으로의 추세는 비관열 수술도 충분히 보장받는 게 필요한데 100일 때, 20일 때를 동시에 준비하시면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맥, 이것 때문에 허혈성을 들었는데 주네 안 주네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빈맥, 부정맥, 신부전, 심장 판막 100일 때와 20일 때에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0일대에서 또 하나는 폐입니다. 폐. 자, 많은 회사에서 5대 기관 질병수술비에서 뇌, 심장, 간, 폐, 그리고 콩팥 이러는데 그 폐가 회사마다 면책 조항도 많고 또는 50%만 지급되는 게 많은데요. 이렇게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일대에서는 모든 폐질환을 면책 없이 다 해준다.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는 가입하는 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담보 100만 원, 질병수술비 30, 그다음에 백내장을 제외한 질병수술비 10만 원, 그리고 100일대 수술비 1000만 원, 물론 최고 2000까지도 가능한데 제가 이제 실속 플랜으로 이제 짜본 거고요. 21대 500만 원, 종수술비, 상해 질병 모두 1000만 원씩,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2천만 원, 5대 기간 1000만 원, 그리고 요즘 종양이나 양성 종양이나 폴립 시에 각각 10에서 50만 원, 그리고 신인공관절 치환 수술비 150만 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40세 여성 20년 갱신으로 36,000원, 50세가 5390원, 55세가 6920원, 60세가 71,000원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6, 7천만 원 이렇게 쭉 하는 부분들을 다 보장받으실 수가 있어요. 남성분은 40세가 34,000원, 57,000원, 72,000원, 9만 원, 60세인 경우 9만 원이면 20년 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 플랜은 8대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에 8가지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증후군 경색증, 말기 간질환,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80% 이상 상해 질병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시면요, 보험료 납입 면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문가처럼 가입하는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질병 수술비 이제 100%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100일대와 21대를 동시 가입하고 중복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납입 면제도 다양하게 8대, 5대 선택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갱신형만 말씀드렸지만 비갱신도 가능합니다. 비갱신으로 해서 100세 만기, 90세 만기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충분히 보험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페이백 특약이라는 게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납입 면제 조건에 해당됐을 때 기납입 보험료도 난 다 돌려받겠다라고 하시면 페이백 특약을 선택하시면 납입 면제에다가 기납입 보험료 환급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적은 돈 내고 큰 보장 받기 위해서는요, 보험 준비에도 전략이 확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 보험 진단비로만 준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요. 진단비에다가 추가로 가장 가성비를 잘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병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술이나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 대비 진단비보다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실비 대체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나도 전문가처럼 좀 보험을 잘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단비가 있으셔도 오늘 소개드린 보험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대, 21대, 100일대 정말 종류가 다양하니까 머리가 아프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라면은 질병수술비 보험 이 중에 딱 한 가지 고른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다 준비할 수 없다면 최선책으로 저라면 가장 기본적인 질병수술비에다가 100일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범위가 크고 관열 비관열 구분 없고 최고 금액 2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어서 저는 선택한다면 100일대 질병수술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이시라면 여러 가지 질병 수술비 중에서도 100일대를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만 못 받으면 너무 좀 아쉽잖아요. 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는 최고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진단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요. 요즘 그분들이 암 진단비 외에도 표적항암 치료비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에서 이거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요거는 이제 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진짜 이 표적 항암, 명암 그 치료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선택해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유병자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전문가 상담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항암 치료, 최신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도 전문가처럼 보험 가입하기 시리즈 제3탄의 주인공은 100일대 질병 수술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렴한 보험료로 진단비보다 큰 보장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점점 비싸지는 실비의 대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얼른 연락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른 보험도 전문가처럼 가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도움드릴 테니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상품 비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죠. 그런데 네. 이게 뭐 매달 돈이 나가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요. 네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보험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게 또 10월 달, 다음 달 되면 보험사마다 유율 조정이나 네. 또는 좀 무해지 그 플랜에 대한 조정들이 있어서 이번 달에 그럼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9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네, 우선 말씀드릴 거는요, 총 이제 5가지를 좀 맨 처음에 좀 집약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심장질환 수술비. 어느 회사가 가장 좋을지, 과연 얼마나 보장받는 걸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를 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까지도 되는데 2018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뇌출혈하고 뇌졸중 또는 급선승근 경색증으로만 갖고 계시거든요. 이걸 고민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무해지, 해장급금 미지급형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라서 그 전에 내가 좀 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플랜을 또 말씀드릴 거고요. 태아보험은 요즘 이제 태아보험에서 선천성 관련된 질환을 많이 보장해 주는데 이제 100세로 하지 않고 30세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을 또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보험의 요새 최대 이슈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마다 비교해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여기에 뭐 어느 한 가지 이상은 포함이 다 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요. 이대 질환 중에 이 심장 질환 쪽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보완책부터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흔히 이대질환 그러면 앞서 강의 때도 나왔던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아시거든요. 예. 근데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것 같지만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혈성은 81%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유독 빠져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부정맥하고 심부전하고 심장 판막에 대한 수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수술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모든 심장 질환 수술비를 다 보장해주고 가입 즉시 감액 기간 없이 100%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 상품을 좀 상담받아서 100% 보장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심장 질환 100% 받는 수술비 궁금해요. 어떻게 네. 되나요? 네, 대부분은 이제 허혈성만 갖고 있으면 다 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심뇌혈관 질환 수술, 부정맥, 심부전을 모두 포함하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의 수술비가 전체 수술의 약 42%를 또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일례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한 가입하고 1년 뒤에 협심증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 청구하니까 못 받는 거죠. 왜냐? 급성심근경색증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급성 심근경색보다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좋겠지만은 80%대는 좀 아쉽다. 나는 100%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장 질환 쪽도 수술비 보장을 추가해 보시는 걸 추천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보험에 관심 가장 많으신 게 한 번이라도 아파보신 분들요. 네. 유병자분들은 요즘 보험 가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병자 보험이 정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최근의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하나 짚어보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 나는 5년 전에 들었는데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금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 또는 뇌출혈보다 큰 뇌졸중 진단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지금 갈아타도 되나? 근데 이거 뭐 면책 기간 있는 건 아닌가? 감액 기간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를 못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화면 보시는 대로 총 5개 회사에서도 보면 면책 기간이 없고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전에 가입하고 계신 분도 이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을 면책 기간도 없고 감액 기간도 없는 회사 상품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유병자 분들도 보험 있으셔도 없으셔도 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9월에 가장 핫 이슈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뭐 줄어든다, 사라진다 얘기들이 많던데 이거 좀 짚어주세요. 자, 10월부터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해지 환급형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납입 기간에는 이제 해지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 이에 해지환급률이 높은 플랜을 많이들 선호하시고 또 알아보시고 하셨는데 이게 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무해지에 있어서도 20년 납입 후 해지환급률이 서로 회사마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화면 보시는 대로 어느 회사는 89.4%인데 반해서 어느 회사는 42%밖에 안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환급률을 높게 원하신 분이 제대로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또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생명보험사 쪽도 손해보험사 쪽도 무해지보험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고 하니까 이왕 보험 가입할 거라면 이번 달에 가입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태아보험이요. 네. 우리 뭐 어린이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네. 태아보험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대부분은 이제 100세 만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30세 만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30세 됐을 때 성인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시는데, 이게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회사는 심사를 약하게라도 거치는 회사가 있고, 어디는 아예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태아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하시는 게 좋고, 특히 요즘에는 선천성 기형까지도 해주는 30세 만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선택해서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암 보험 중에서 표적항암 치료비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가장 이제 암 치료에 이제 요즘 핫 이슈가 표적 항암 면항암 그 허가 치료비인데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온 게 이제 10년 그 갱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10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10년 뒤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출시됐던 보험사가 최근에 20년 갱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라고 하면 충분히 보험료 걱정 없이, 인상될 거 걱정 없이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년 갱신형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준비하실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보험 가입의 팁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이제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고 또 보장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보장 횟수도 가장 넓은 회사들을 각각별로 제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 회사의 상품과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전문가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정말 꿀팁이죠.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서 가입해 보시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추가하실 때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달 9월까지만 가입 가능한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셔야지 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죠.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솔직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수입도 좀 줄어서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보험에서 뭐 대출도 받았고 예. 또 뭐가 이제 올랐다고 뭐 갱신 안내장도 왔는데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또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다 되다 보니까 예. 옆에 아픈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험이라도 좀 잘 들어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안내장 받아보니까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예. 이게 요즘들 뭐 착한 실손 이렇게 옆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좀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험료 너무, 네.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또 보장도 챙겨야 될 것 같은 나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지금 21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는 증권이 어떤 걸까요? 이제 손해보험 거 같아요. LIG KB. 제가 LIG 증권이요. 들어놓은 거였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드릴 거고요. 병력이나 네. 혹시 가족력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딱히 없는데 예.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깨나 허리 이런 데가 좀 자주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물리치료를 좀 자주 받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또 거, 필요한 예. 보장까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9년에 롯데손해 성공신화 건강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LIG 플러스 보험, 우체국 건강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코로나19로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수입도 좀 낮아지다 보니까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담이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갱신 이야기도 있어서 보험료 걱정되신다고 하는데 또 보장은 잘 가져가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숙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우신데요. 오늘 제가 네. 이렇게 그 기존의 보험에 대해서 상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시는 그 보험들이 3건 가입돼 계시는데 21만 5천 원 정도 납입하시는데 한 가족에 네. 지금 시청자님 혼자 보험료가 21만 원 정도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맞아요.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네. 보장 내용을 조금 제가 짚어봐 드리면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하신 지 지금 2009년도에 11년 동안 납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게 여기 기존의 보험에서 약관 대출 받은 부분도 네, 맞아요. 있으시니까 조금 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단기에 갚지 않는다라면 계속 발생되는 이자는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네. 롯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 자체가 80세까지인데 지금 네. 3대 진단비로 2천만 원씩 가입돼 계시고 그리고 입원 네. 일당이 가입돼 계시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조금 가입돼 계시는데 지금 네. 혹시 이 보험이 만기 시에 다 이렇게 환급되는 부분은 아니신 건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저도 가입한 지가 오래돼서 네네. 제가 가입할 때는 환급된다는 걸로 해서 가입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손해보험을 예. 잘 보면은 우리가 그 만기 시에 나는 80세 보장이 끝나면 이 돈을 또 내가 환급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네. 실질적으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환급률은 있으시지만 그 만기 시에 80세에는 환급률이 굉장히 완전히 최저로 다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LIG, KB의 지금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9만 1,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안에 증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실손에 대한 부분의 보장 내용의 보험료가 지금 질병 실손의 특약 보험료가 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9만 1,000원이지만 여기에 질병 실손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네. 보장 내용을 보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하고 질병 사망 보험금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입돼 계시고 다른 보장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관절적으로 조금 척추 질환이 안 좋으시니까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으시지만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9만 1,000원이면 적지는 않으신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여기서 하나 더. 지금 그 우체국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굉장히 보험료 대비해서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납입 보험료에 비해서 수술비 보장 특약도 있으시고 그리고 암 진단비하고 물론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 요즘 이렇게 보장이 돼 계시지만 그래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1종에 3종까지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수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이 굉장히 좋으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기존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라면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은 저는 우체국으로 보고요. 일단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지금 납입은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우실 거예요. 해지를 한다라면. 그렇지만 9년 정도 더 납입을 하셔야 되고 사실 아직까지는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만기 시에 80세 환급률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 롯데 같은 경우에 가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LIG의 KB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5,000원이라서 내가 납입한, 내가 낸 병원비에서 5,000원 공제하고 다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많이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고객 시청자님들의 대상이 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다른 병력이 없으시고 그리고 네. 기존에 납입하신 91,000원에 대해서 납입하시면 실질적으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는 3만 원대 정도 나오세요. 그런다라면 이번에 갱신 보험료가 또 올랐다라면 내가 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기 전보다는 한 7,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하신다라는 건데 1년 정도를 계산을 해본다라면 한 80, 9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죠? 네. 도수 치료를 우리가 뭐 1년에 받는다 하더라도 과하게 뭐 몇십 번씩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내는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장 내용에서 특별하게 많이 보장이 없다라면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준비를 하셨는데 이 시점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가입자가 지금 네. 거의 지금 통계 자료에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한 30% 이상의 시청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예. 많아서 이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갱신 보험료에 대한 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라면 착한 네. 실손으로 전환한 부분도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요즘 저희가 방송했을 때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굉장히 많은 좋은 상품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네. 경우에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지출비를 줄이고 싶다라는 게 첫째 목적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기존의 보험에서 그래도 뭐 보장 부분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한다라면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그리고 해열성 쪽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하되 이 부분의 네. 진단비를 많이 뭐 늘리면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쪽으로도 같이 보완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네. 했을 경우에 가성비 굿 상품을 하면은 요즘 우회지가 지금 곧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험료가 49,000원 정도면 가입 가능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진단비만 준비한다라면 포준체로 네.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척추 질환에 대해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에서 10만 원 정도는 줄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 부분도 크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장 기간은 100세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서 조금 보장 부분을 늘리면서 조금 보장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그 착한 실손을 예, 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네, 시청자님 자영업 하시면서 네.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일단은 보험료 13만 원 절감시켜 드렸어요. 고민이 되시겠지만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보장도 네. 크게 넓혀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실비가 오르는 폭이 너무 커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가계 경제 어려우신 분들도 보험료 좀 아낄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